김관식의 폐가에 부처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붙이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 중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붙이다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는 무엇 무엇의 정서를 담다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폐가에 붙여 폐가에 나의 생각이나 정서를 담아서 표현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폐가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느낀 바를 이야기하겠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외딴 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자, 요게 이제 시적 대상이자 상황이에요. 외딴 집 한 채가 비어 있는 상황을 이제 본 거죠. 길을 가다 보니까. 무슨 이 집의 연척이라도 되는 양. 연척은 뭐 별거 없어요. 친척입니다. 친척이라도 되는 것처럼 앞뒤를 한 바퀴 휘둘러 보다. 사실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왜 이 집의 친척이라도 되는 양 휘둘러 봤다라는 표현을 사용할까? 이거는 친근감, 뭐 남의 일 같지가 않은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친척이라도 되는 것처럼 앞뒤를 한 바퀴 휘둘러 보다. 그러니까 남의 집이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이 집 친척인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앞뒤를 막 둘러봤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이제 객관적 묘사가 쓰여서요. 구렁난 지붕에는, 구멍이겠죠. 구멍난 지붕에는 풀버섯이 같이 자라고 썩은 새 추녀 끝엔 박쥐도 와서 달릴 듯하다. 달렸다는 게 아니죠. 달릴 듯하다. 그 정도로 이제 뭐랄까 좀 음침하고 어둡고 뭔가 낡았다, 뭐 이런 분위기, 낡음, 음침함, 뭐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 줍니다. 먼지 낀 툇마루엔 진흙 자국만 인찍혔는데 떨어진 문짝, 찢어진 벽지 틈에서 퀴퀴한 냄새가 훅 끼치고, 여기 지금 후각적 이미지가 써있거든요. 후각적 이미지 여기입니다. 무리끼 퍼런 바가지샘, 이런 건 이제 시각적. 무당개구리 몇 놈이 얼른 숨는다. 보시면요, 정서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 묘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서가 없어요. 객관적인 묘사가 사용되었다. 물론 이제 이런 비유가 쓰이긴 했습니다. 이거 직유법이죠. 그 다음 보시면 이걸 가지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상황을 추측해 보는 겁니다. 추측해 보는 건데,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도 역시 그랬겠지라고 추측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현실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걸 가지고는 마른 강변에 된소 냅뛰듯 앞만 바시대도, 이제 좀 해석을 써놨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해 농사의 결과물 요거 가지고는 마른 강변에 이게 된다는 게 불에 됐다는 거거든요. 불에 된 소가 날뛰듯 앞만 날뛰어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친 듯이 날뛰어도 분명히 먹고 살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난리를 쳐도 이거 가지고는 못 먹고 산다,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먹고 살 도리가 없어서 별똥지기 천수답과 고라실 턴논이며,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논 이름이 있어요. 요거는 답이니까 이게 저기 밭이죠, 밭. 천수답은 밭이고, 이건 논이고, 이렇게 이름이에요. 어쨌든 이 땅들, 밭과 논, 그 다음에 논뱀이 밭다랑이를 다 버려둔 채 지게품을 팔고 막벌이를 하더라도 도회지라야 한다. 막벌이를 하더라도 도시에 가야 돈을 번다, 이런 얘기예요. 막벌이는 이제 막일, 막노동이죠. 그러니까 막노동을 하더라도 도회지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먹고 살 길이 있지, 이 총구석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농사 이거 지어가지고 못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산업화 도시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이촌양도 현상이 일어나고요. 물론 이게 먼저예요, 사실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어떤 게 먼저일까? 아무튼 이촌양도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농촌 경제가 파탄되고 농촌이 소외된다. 이 농촌 소외는 사실 이제 정치적인 게 좀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다 보니까 도시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도시를 위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은 소외되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올해 대선인데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대선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도시를 위주로 경제 정책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펴지다 보니까 농촌은 소외되고 이촌양도는 가속화되고 농촌 경제도 파탄나는 이런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떠나는 거예요. 오쟁이 톡톡 털어 이른 아침을 지었을 깨고, 이거 추측이죠. 지었을 것이고 추측이에요. 오쟁이는 지프로 만든 그릇인데 이게 오쟁이를 톡톡 털어 아침을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쟁이가 아마 그 그릇 안에 쌀 같은 게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 쌀을 톡톡 털어서 다 털어가지고 이제 아침밥을 지었을 것이고, 가다가 차 안에서 먹을 보리개떡도 쪘을 테지만, 이게 이제 뭐뭐 했겠지만, 뭐뭐 했겠지 다 추측이죠. 했겠지만 한 번 떠난 뒤 소식이 없고. 여러분, 보통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이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로 떠난 사람들은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도시에 가서 돈 벌어 올게 라고 말해요. 나 도시로 그냥 간다. 안녕, 잘 있어. 다신 보지 말자.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시 가서 돈 벌어와서 부모님 호강시켜줄게. 여기서는 부모님도 안 남기고 다 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보통 그러면서 간다고요. 나 돈 벌어 올 거야. 돈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올게. 이러면서 떠난다고. 근데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 떠난 뒤 소식이 없고, 돈 벌어 돌아오겠다고 도시로 떠났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집이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장독대 옆에 씨 떨어져 자라난 맨드라미 봉숭아꽃도 피었네. 돌각담 한 모퉁이 대추나무에 참새 한 마리 포르르 날아들어. 이런 거는 음성상징어죠. 그죠? 포르르 의성어예요. 음성상징어. 날아들어. 심심파적이라는 건 심심풀이로, 심심해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잡담이죠, 잡담. 주인의 후일담, 그러니까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의 후일담을 말해주는 양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뭐뭐 하는 양이니까 직유법이지 이건 의인법이 아닙니다. 참새가 실제로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해주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직유법으로 보셔야 되고 의인법은 아니다. 저 혼자 제재거리다 말고 간다. 찌는 말복철 저녁 새때 귀창 터지거라 쓰르라미만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여러분, 이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요, 화자의 정서가 없어요. 전부 객관적 묘사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외딴 집의 객관적 묘사고, 여기는 추측이고, 이랬겠지. 그리고 지금 집이 비어있네. 여기도 객관적 묘사. 그러니까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돌아보다 보니까 집 안에서 쓰르라미가 울고 있었다는 건데, 이 쓰르라미가 이 집주인들이 아마 긍정적인 결말을 맞이하진 못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관련된 그 이야기 아시죠? 농촌에서 아무런 그런 연고 없이 도시로 간 사람들은 도시의 최하층민이 돼요. 살 집도 없고 직장도 없어요. 그러니 떵떵거리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최하층민이 되고 도시의 최하층민으로서 힘들게 살아가고 억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도시의 삶을 버텨내면 거기에 정착하여 사는 거고요. 버티지 못하면 이제 보통 서울인데 그 서울 주변 도시로 밀려나죠.
이거 제가 그 원미동 사람들 할 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못 버티고 주변 도시로 물러나면서 그 주변 도시들도 역시 땅값이 오르고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집 주인이 긍정적으로 뭐 아름답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쓰르라미가 울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주인의 어떤 그런 불행한 결말이나 안타까운 결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감정이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감정의 절제라고 했는데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컨대 화자가 아마도 지금 이 집주인의 상황을 이 페어를 보면서 이 집주인의 비극적인 결말을 추측해 보면서 아마도 슬퍼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르라미가 울고 있는 것이 마치 이 집주인의 비극을 말해주는 것처럼 슬프게 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자의 정서도 어느 정도의 슬픔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감정이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 감정이입이 아닌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수특 뒤에서는 이걸 감정이입으로 보고 문제를 냈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걸 감정이입으로 가르치시긴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감정이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학교 필기를 좀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부분은 아마 감정이입이라고 가르치실 거예요. 왜냐면 뒤에 문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감정이입. 물론 아까 감정이입이라고 해서 객관적 상관물이 아닌 건 아니에요. 객관적 상관물이고 동시에 감정이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인데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는 객관적 상관물이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화자는 난데 나가 드러나진 않아요. 이제 처음에 보면 뭐 길을 가다가 그죠? 길을 가다 보니 뭐 이제 아마 화자게 나겠죠. 네. 시적 대상은 외딴 집 비어있는 집이고요. 상황은 그 외딴 집을 나가 둘러보면서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의 삶을 추측하고 상상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는 뭐 절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슬픔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특징 봅시다. 감정이 절제되어 있고 객관적 묘사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아까 뭐 시각, 후각 이런 게 쓰였죠. 그 다음에 추측과 상상을 통한 시상 전개가 사용되고 있다. 감정이입이 사용되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